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획일적이에요. 똑같은 형식으로 푸는 것을 알려줘요. 기계가 하는 식으로 알려줘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답을 내기 위해서 수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다 풀어줘도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가 바로 기계와 사람이 다른 점이에요.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봉한이고요. 쉽고 재밌고 유익한 수학을 전파하고자 깨봉수학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려서 하나, 둘, 셋, 넷 수를 세잖아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수학과 아주 밀접하게 있어요. 근데 보통 수학 어디다 써먹어? 수능 보는데 쓰고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수학을 우리가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수학은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계산을 하거나 경영을 하거나 이런 데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빠르고 쉽게 할 수 있을까? 최근에 우리가 민생회복지원금 15만 원씩 우리나라 전체 인구 5천만 명 15만 원씩 5천만 명에게 주면은 과연 예산은 얼마나 들어갈까? 또는 우리나라 전체 예산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쓰는 거지? 일반적으로 보통 풀어라 그러면 이제 15만 곱하기 5천만 이렇게 해가지고 풀잖아. 15 그다음 이제 뒤에다가 이제 0을 이렇게 붙이고 여기다 곱하기 하고 이렇게 5천만을 써요. 그리고 이걸 계산하라고 하면은 공의 개수를 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다음 5 곱하기 15를 해서 75를 이렇게 보통 이렇게 쓰죠. 그리고 이제 답을 하라면 다시 뒤에서부터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해서 7조 5천억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다. 우리는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15만 하면은 만이 15개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0이라는 것은 1이 0개라는 거고 10이 0개라는 거고 100이 0개라고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이죠. 이 말을 해석하는 법. 우리가 약속 중에 15만, 만이 15개인 것처럼 만의 개수에 따라서 10개면 10만, 100개면 100만, 1000개면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그 다음이 뭐니? 보통 한참 있다가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언어라는 것은 자연스럽기 때문에 금방 쭉 이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10만, 100만, 1000만 그 다음은 만만이에요. 그런데 만만이 너무 복잡하니까 이걸 우리가 억이라는 걸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억의 뜻이 뭐니? 그러면은 만만이라고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돼. 억은 억이지. 그러면 안 돼. 3만 곱하기 7만 계산이 아니야. 이건 21 만만이니까 억. 1초 이상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약속 만억이나 같은 말이죠. 만만이 억이니까 이것도 약속이에요. 뭘로? 조. 이렇게 우리는 만 단위로 끊어가면서 약속을 만들어요. 만, 억, 조, 경.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풀게 되면은 5천은 만만의 반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억의 반인 거예요. 15만억이니까 15조의 반인 거죠. 7.5조. 그렇게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약 700조가 조금 안 돼요. 700조의 1%가 7조잖아요. 7.5조니까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1% 조금 넘게 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속만 알면은 달러 계산도 굉장히 쉬워요. 예를 들어 100만 달러 1달러에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100만 곱하기 1000을 하라는 거잖아요. 이제 1000을 곱할 때는 쉬운 거 만을 곱하고 15를 나누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만을 가지고 약속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만을 곱으면 여기는 억이 되고 15로 나누면 10이 되고 그러니까 10억 원이 되는 거예요. 달러 계산은 굉장히 쉬워요. 억 달러다. 그럼 1000억이라고 그냥 말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1000억 달러다. 1000에서 10 띄어내고 억에서 만 올리고 그럼 100조야. 쉽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1000원이 아니고 1500원이면은 복잡하지 않느냐. 1000원이 1500원의 관계를 생각하면 돼. 반을 더한 거죠. 그죠? 반을 더했으니까 10억에 반을 더하면 15억이지. 5억을 더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약속이라는 것을 알면은 너무너무 쉽게 실생활에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알았는데 약속이 단지 있는 수에만 나타나는 건 아니죠. 많은 수학에 있어서의 언어이기 때문에 약속으로 풀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6x-48은 0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 방정식이라고 하잖아요. 이 방정식을 풀으라고 하면 대부분이 이걸 이항을 이렇게 이항을 하면서 엄청난 규칙이 있어요. 빼기는 더하기로 바뀐다. 6x는 더하기 48이 돼요. 그 다음 양쪽을 나눠요. 이걸 6으로 이렇게 나눠. 6, 7에 42, 6, 8에 48 해가지고 8 이렇게 답이 나오잖아요.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왜 옮겨요? 답이 나오게 하기 위한 나도 모르지만 답이 나오려면 이렇게 해야 해 라고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요령이.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걸 보면은 그냥 언어로 해석이 되잖아요. 우리가 빼기는 우리말로 차이라고 해요. 차이라는 말 쉽잖아요. 영은 없다예요. 영의 발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항상 보이는 거, 있는 걸 가지고 계산을 하거나 말을 하잖아요. 그럼 없는 것을 어떻게 말을 할 것이냐. 없는 것을 있다고 말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게 영이에요. 그래서 6x와 48의 차이는 없다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라는 말을 뭐라고 말해요? 같다. 그러니까 6x하고 48은 같은 거예요. 6에 얼마 곱하면 48이 되겠느냐 이 말이잖아요. 답이 8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와닿는 내 머릿속에 이해가 확 되는 그런 언어로 생각을 하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학이라는 것을 보는 눈을 기본적으로 언어의 관점에서 사람들이 많이 쓰이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통할 수 있는 말, 그것을 수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너무 쉬워지는 거죠. 언어니까.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 많이 쓰이는 게 퍼센트. 마켓에 가면은 30% 할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50에 18%다. 이 의미가 뭐냐 이거죠. 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곱하기예요. 수학 기호로는. 배라는 뜻은 알죠, 많이. 곱하기 3, 3배. 보통 개는 1개, 2개, 3개 이렇게 자연수일 때 쓰고 의는 1개보다 작을 때 많이 써요. 이게 작은 수에서 많이 쓰이는 거죠. 작은 수가 뭐예요? 분수, 나눴으니까. 50에 18%, 이건 1보다 작죠, 기본적으로. 100%가 1이니까. 이 작은 수일 때 많이 쓰는 거예요. 이 말 뜻은 그래서 50 곱하기 18%인데, 퍼센트가 18개인 거예요. 50 곱하기 18 곱하기 %예요. 곱하기는 우리가 순서를 마음껏 바꿀 수 있어요. 13이 5개, 5가 13개.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를 마음껏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가 이쪽에 가 붙으면 되게 쉽죠. 50% 곱하기 18 이렇게 쓰면 되게 쉬운 거예요. 18에 50%잖아요. 18에 50%는 이게 반이니까 그냥 9가 바로 나오죠. 이 의미를 다 알고 약속을 적용을 하면은 이거와 이거는 바로 바꿔 쓸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여기가 곱하기니까. 그래서 곧바로 18에 50%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학교는 왜 교육이 잘못된 것 중에 하나인데,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획일적이에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문제들이 똑같은 형식으로 푸는 것을 알려줘요. 다시 말해서 기계가 하는 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기계를 발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계와 차별화된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문제마다 문제의 특성이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지가 다 달라요. 그거가 바로 기계와 사람이 다른 점이에요. 예를 들어 24.3에 80.5% 이제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한 25에 가깝네, 이것은 80에 가깝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82, 25%. 그러니까 80의 반의 반이면 40, 20. 이것은 20보다 조금 작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인공지능이 사실은 엄청나게 잘하죠. 말뿐만 아니라 그림 그리는 거 부터 시작해서 컴퓨터 프로그램 짜는 거 다 잘하죠. 수학 문제도 다 풀어줘요. 답을 내줘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가져야 할 능력은 문제를 풀어서 답을 내기 위해서 수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가져야 할 능력은 뭐냐면 처음 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든지 아니면 다른 영역에서 응용을 해서 풀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을 기르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쉬운 말로는 똑똑해져야 하잖아요. 사람이 똑똑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학에서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인공지능이 말을 잘하고 썸머리를 잘해줘도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깊이 파고들고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려면,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은 트레이닝이 된 것만 하니까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기르기 위해서 수학을 하는 거예요.